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입니다. 오늘도 좀 잘못 알고 있는 건강상식을 한의사 입장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 장이 튼튼하기 위해서 찬 우유보다는 따뜻한 우유를 먹으면 괜찮다. 괜찮다. 이게 아무래도 우유 먹고 나서 애가 배가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따뜻한 우유를 먹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유당 분리증에서 아마 유당을 분해하는 그 효소인 락타제가 활성이 있는 아이들 감소해서 생기는 어떤 유당 불내성의 증상으로 우유만 먹으면 배가 아픈데 이게 찬 우유면 그렇고 따뜻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분들이 그렇지 않은데 많습니다. 어차피 따뜻한 거보다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우유는 다 안 그냥 맞다는 우유 자체에서 얘기네요. 문제 차이한데 근데 또 우유에 대해서 진짜 말이 많거든요. 또 왜냐면 우유에 있는 여러 가지 칼슘이라든지 무기질 자체가 성장기 아이들한테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보통 우유도 유당이라든지 또 유지방 같은 경우에 네. 알러지를 유발시킨다든지 그렇죠. 소화에 좀 부담이 되고 장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유를 또 많이 먹기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의사라든지 학자 등에서 아직까지 말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우유를 먹기는 먹되 너무 많이 먹지는 마라. 보통 이제 하루 한 잔 내지 두 잔 정도는 적당한데 또 물을 잘 안 먹는 애들 보게 되면 물 대신 우유를 물 대신에 먹어서 600에서 800, 1리터까지 먹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 공통 특징이 있어요. 어떤데요? 비염을 달고 있어요. 아 그렇죠. 장에 문제가 부담이 장도 되니까. 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지방이 계속 식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유지방이 몸에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기체증 때문에 코하고 목 쪽에 가래나 코가 좀 빨리 안 내려갑니다. 네, 그 비염인 애들은 당연히 더 심해지고요. 항상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호흡기 같은 경우에 한방에서는 폐, 대장을 같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호흡기를 좋게 만들려고 그러면 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장에 부담이 되는 음식을 많이 먹는 애들이 호흡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비염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토피도 그렇고요. 아토피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우유를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네. 이제 그때는 우유 대용 식품인 요구르트라든지 그렇지만 달달한 거 아닙니다. 네. 우리 그릭 요거트 네. 얘기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발효라든지 이렇게 된 치즈. 네. 그리고 요즘 또 락토프리 해서 이게 특수하게 네. 조금 조제된 우유 등 우유 등 있지 그런 걸 않습니까? 먹죠. 그래서 네. 일단은 내가 먹었는데 그걸 소화 흡수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체질에 맞춰서 그 적정량만 조금 하시면 좋겠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많이 먹는 거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우유는 적당한 양만 먹었으면 좋겠다고 절대 생각합니다. 많이 드시면 안 된다. 자, 찬 우유든 뜨거운 네, 우유든.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는 한약을 먹으면 살이 찌고 잘 안 빠진다. 야 이거 진짜 우리 제일 입에 많이 많이 듣는 듣습니다. 질문 아닙니까? 제가 원래는 날씬했는데 한약 먹고 살이 쪘기 때문에 우리 네. 애도 혹시 한약 먹고 살이 찌지 않을까? 네. 이게 한약 먹고 살이 찐 것보다는 생활 습관의 문제에 있어서 많이 먹어야 찌겠다. 그 시점에 한약을 먹게 되니까 한약으로 다 모든 포인트가 가는 거죠. 한약 먹고 쪘다고. 네. 그래서 뭐 저도 사실 뭐 아시다시피 몸이 이러다 보니까 한약 거기에 먹고 비해서는 쪘나요? 그 당시에 그래도 귀한 아들이라서 한약은 먹은 것 같습니다. 동생은 안 먹었지만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네. 많이 먹어서 쪘겠죠. 절대 이제 한약 먹고 찐 건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보약을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식욕도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약의 근본은 몸의 균형을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고 원기를 보돋아서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밸런스를 균형을 맞춥니다. 맞춰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때 되면 소화력이 좋아지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밥때 돼서 또 배도 고프게 될 거고 그럼 아이가 잘 먹어야 될 텐데 아이들은 아직까지 클 때까지는 포만감을 잘 모르거든요. 주는 대로 먹습니다. 위가 점점 늘어나게. 그죠? 안 먹는 애가 잘 먹는 데서 자꾸 먹이시다 보게 되면 애가 자꾸 많이 먹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쓰는 것보다 많이 먹게 되면 결국 살이 찌겠죠. 네. 그러니까 먹는 것만큼 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약 먹고 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소화력을 좀 도와줬는데 어머님이 와 이때다 싶어서 많이 먹이시고 먹는데 배설하거나 움직임을 똑같으면요 이거는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한약하고 상관없는 게 보통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나서 조금 작게 태어난 아이들이 크다 보게 되면 한 번씩 식욕이 돋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건 어느 아이나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제 가식을 시키는데 또 네. 지가 좋아하는 군것질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워낙 안 먹으니까 네. 간식 위주로 많이 먹다 보게 되면 갑자기 살이 찌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미숙아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그쵸. 너무 가식을 시키게 되면 나중에 결국 살이 그래서 찝니다. 미숙아가 생각보다 과체중이나 나중에, 비만이 될 가능성이 비만은 높다라는 게 많습니다.
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이제 녹용보약 같은 거를 특히 한우에 네. 엄마들 섰을 때 더 오히려 날씬해지죠. 그때 살이 빠지지 않습니까? 붓기가 빠지고. 붓기가 네. 빠지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쓸 때 어느 정도 기력을 좀 보강시키기 위해서 보약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밥맛 그래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죠? 기운 나는 약들을.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식욕을 떨어뜨리고 할 때는 살이 좀 잘 안 빠지다가 네. 오히려 이런 사람이 기혈을 확 보강시키면서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잠도 잘 자고 네. 대소변도 잘 보고 하면서 붓기가 빠지면서 살이 더 빠지는 경우가 사실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무조건 한약을 먹는 데서 살찌는 것은 아니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먹고 관리 안 해서 그냥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골고루 먹는 게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배변을 좋- 잘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자, 이처럼 이렇게 궁금한 이거 정보는 언제든지 그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영희 원장. 투자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 한방.